안녕하세요. 최범균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그 엑셀러레이터라는 엑셀러레이트 이 책에 있는 린 갈리로 성과 높이기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지난 영상에서 이제 조직 문화 변경 관련해서 그 조직 문화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 그중에 첫 번째 지속적 전달, 그리고 두 번째가 린 관리라고 했는데요. 이 린 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어서 좀 공유해 볼게요. 린 관리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제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WIP 그 워크 인 프로그레스 제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의 개수를 이제 제한하는 것을 말했고요. 이 WIP 제한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처리량, 그러니까 생산량이죠. 그것을 이제 증가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고, 또 품질과 어떤 생산성에 관련된 지표, 이런 지표를 시각화해서 표시하는 어떤 그런 수단 만들고 그것을 이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표에는 어떤 결함을 포함한 현재 어떤 작업 상태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가 있을 거고요. 엔지니어나 리더가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라는 거고, 또 이런 어떤 지표들은 운영 목표에 이제 맞춰서 이제 보여주라는 거죠. 또 이런 비즈니스 결정에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라는 건데, 그 어떤 우리가 제품을 출시하고 그 제품 출시한 결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할 거잖아요. 어떤 이제 숫자들을 모니터링을 할 건데,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다시 이제 피드백으로 활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기능 추가나 이럴 때 이제 반영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경 승인 절차를 경량화, 간소화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 WIP 제한, 그 동시에 진행하는 이제 작업 개수 제한, 그다음에 시각화해서 표시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 이 세 가지는 이제 하나로 한 몸처럼 하라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 우선 먼저 WIP 제한하고 시각화 표시를 하게 되면 팀이 어떤 가부하에 빠지는 상황을 좀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일이 실제로 몇 개나 되는지가 눈으로 이제 보이게 되면 거기에 더 이렇게 일하라고 막 숟가락을 더 들이민다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팀이 가부화되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이제 그런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작업의 흐름을 시각화하다 보면 그게 이것 때문에 뭔가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좀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애물이 이제 노출이 되니까 뭔가 흐름을 개선하는데, 작업을 개선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WIP 제한만 하는 것, 이제 뭐 시각화나 데이터 빼고 WIP 제한만 하는 것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성과가 이제 높아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 그 WIP 제한과 그것과 더불어 뭔가 어떤 각종 지표들, 그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또 데이터를 모아서 이것을, 데이터는 일종의 피드백이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제품이나 프로세스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그런 성과가 높아진다고 하고요. 이런 WIP 제한이 개선으로, 그러니까 피드백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이제 없다는 거고요. 시각화, 정보 공유를 위해서 이제 이 시각화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정보 표시 대상에는 어떤 품질에 대한 정보, 생산성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장애나 뭐 결함에 대한 정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요것과 관련된 주요 개념은 뭐냐? 결국 어떤 정보를 보여줄 거냐? 정보의 종류,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얼마나 공유할 거냐? 그러니까 최대한 아마 넓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볼 수 있게 그렇게 공유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또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냐? 그 접근 용이성도 이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요 주요 개념 세 가지를 잘 하려면 결국 시각화, 그 다음에 그 시각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소통, 이제 소통의 질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린 관리는 이렇게 앞에서 말한 것들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떤 애들한테 영향을 주냐? 우선 소프트웨어 전달하는 성과, 이 성과가 이제 좋아진다고 해요. 이 리드 타임, 뭔가 요구가 들어와서 그게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걸리는 그 시간, 그 리드 타임이 이제 감소한다고 하고, 또 조직 문화가 어떤 생산적인 조직 문화,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세 가지 조직 문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그 중에 생산적인 조직 문화로 가는데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고, 또 번아웃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작업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나 자원을 이제 직원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실패, 실험, 뭐 배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작업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겪는 번아웃이 감소되는 또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변경 승인 절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제 책에서는 네 가지로 승인 방식을 좀 정리해 봤다고 해요. 그래서 외부 주체가 변경을 승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팀이 아니라 뭐 다른 팀, 혹은 우리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제 변경을 승인하는 방식. 그다음에 고위험 변경, 뭐 DB 스키마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선별적으로 승인하는 방식. 그리고 변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피어 리뷰 형태를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뭐 우리는 절차 없어. 뭐 이런 방식. 이제 네 가지로 좀 나눠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승인 주체가 외부에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아주 그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성과를 높이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리드 타임, 또 배포 빈도, 뭔가 문제가 났을 때 그걸 복구하는 시간, 이 세 가지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하고, 반면에 변경 실패율을 낮추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이제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인 주체가 외부에 있으면 변경을 적용하는 건 느려지지만 안정성, 원래 그 이제 리뷰를 그 승인하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잡아내기 위함일 텐데, 그런 안정성을 높이는 데는 이제 이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 승인 절차가 없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추천하는 방식은 피어 리뷰에 기반한 어떤 간소화된 변경 승인 절차, 경량 변경 승인 절차를 이제 추천하고 있어요. 짝 코딩이나 팀 간 코드 리뷰 같은 게 저런 이제 피어 리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외부 팀은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해주는데, 그 외부 팀이 효과적으로 변경 위험을 관리하고 싶다면 그 외부 팀에서 변경을 직접 뭐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관리하는 역할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외부 팀에서는 각 팀들이 이 전달 성과가 잘 나고 있는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에 뭔가 좀 잘 안 되는 팀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이 앞선 영상과 지금 영상에서 말한 어떤 지속적인 전달이나 린 관리 같이 어떤 소프트웨어 전달 성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그런 기법들, 실천법들을 구현할 수 있게 이제 지원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그 책에서 봤던 내용이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